개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 사업소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는 이제 그 일반 회계하고 특별 회계로 나눠지죠.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 일반 회계가 155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23년도에 비해서 23년도 139억에 비해서 한 11.4%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증액 요인을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142억으로 28억 8천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특별히 이게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더 증액된 어떤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대부분이 다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비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매칭으로? 네네. 아니 그러니까 특별히 왜 하수도 쪽 전출금이 유독 다른 거는 다 감액돼서 편성이 됐는데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사업비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된 부분이 있고 신규 사업이 이제 축소가 됐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기 이제 그 국도비 저기 매칭 사업비가 계속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가 좀 있죠. 일부 뭐 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 중에서 전체 예산 2조 2,419억 중에서 2,515억 편성해서 11.2%. 2024년도도 2,599억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분율로 따지면은 거의 대동소이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증액 사유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세입 예산을 좀 보면은 2024년도 세입 예산을 보면 지금 수입 중에 그 감액 편성돼 있는 게 자본적 수입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201억이 수입이 이제 감소 편성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입이. 네네. 그렇죠. 네네. 이게 보면 내역이 공사 부담금 수익금으로 해서 193억 정도가 수익금 그 감액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수익금이 감소가 되죠?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109억, 3억은 대부분이 이제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이제 징수해서 세입을 잡는 네. 건데요. 예. 요게 이제 뭐 상호 협약이 좀 일부 변경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저기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줄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제가 좀 원인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사업인데 이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삼성전자 공업용수 2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2단계 공업용수 사업 자체가 평택시 구간은 착공이 됐는데 그 수자공사 구간이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비가 필요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좀 원인자 부담금이 줄 거고요. 내후년도에 공사 부담금이 확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일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부담금 수익금이 줄어서 네. 이렇게 자본적 수입 금액이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024년도 상하수도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책자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조금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본 건데 이 특별회계 예산안 67페이지 좀 보세요. 자본적 수입.
이제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67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여기 보면 그 자본적 수입해서 2024년도 예산이 420억입니다. 420억. 맞죠? 예? 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전년도 예산액이 621억 9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비교 증감해가지고 201억이 지금 감액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 보세요. 쭉 내려와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사 부당 원인자 부담금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줄어든 예산 2024년도께 400억 잡혀 있죠. 공사 부담금 수입으로. 그렇죠? 2023년도 전년도 예산액 보시면은 594억이 잡혀 있어요. 이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를 한번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신가요? 여기 보면 2024년도 예산 그 원인자 부담 금액이 쭉 나와 있죠. 전체적으로 상세 내역이 쭉 나와 있어서 이 400억이라는 원인자 부담금이 다 설명이 다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년도 예산액을 한번 보세요. 594억에 대한 금액이 전혀 맞질 않아요. 지금 여기에는 얼마만 나와 있냐 하면 금액 합계가 31억 1,100만 원밖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합계 금액이. 그렇죠. 이거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23년 전년도에 이제 이 부기가 지금 안 맞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기를 달았기 때문에 2024년도에 뭐 사업이 종료됐다든가 아니면 2024년도에 뭐 이제 했던 부분이 여기에 부기가 빠져가지고 아마 전체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예산서라는 것이 아예 기재를 안 하면 몰라도 기재가 다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만 기재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원자 부담금이 전년도에 있었던 거 하고 금년도하고 같은 항목 같은 경우에는 기재가 돼 있는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전년도께 금년도 원자 부담금이 빠져 있는 항목 같은 경우에 아예 기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네. 크게 잘못된 거죠. 수도시설 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상하수 사업소의 그 회계 프로그램인 크레비지가 있습니다. 네. 크레비지가 있는데 전에는 수도과로 다 통합해서 쓰다가 수도계획과하고 시설과로 분리되면서 그 크레비지 상에서 이게 입력이 제로로 뜨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전문위원실에서 잠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명은 들었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수기를 해서라도 정정이 됐어야죠. 예, 맞는 이게 말씀입니다. 이 예산서가 맞는 예산서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건이 이 한 장이 아니에요. 이 한 장에 145페이지 보세요. 145페이지. 14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본적 지출에 보면 하수광고 정비 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비 보면 여기도 259억 2024년도 예산, 2023년도 전년도 예산 187억. 근데 이것도 항목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 밑에까지 다 전체가 다. 그렇죠? 72페이지 보면 72페이지도 하나도 안 맞고 74페이지 안 맞고 그래서 뭐 이해하겠습니다. 뭐 프로그램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이러한 항목들은 수기로라도 맞춰서 집어넣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예산서로서의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예산서로서의 신뢰성이 전혀 상실된 그런 책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어떤 부서 이번에 오타, 뭐 5기 뭐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했어도 이 예산서만큼은 완전히 잘못된 예산서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수기를 해도 수정 작업하셔서 적어도 보관이라도 하세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는 문제가 있죠. 예. 이건 어느 회계 자료에서도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좀 지적하신 네, 부분 이제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예, 박 소장님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하시는데 이제 죄송스럽긴 아유, 하지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앞으로라도 이거는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럴 겁니까? 그럼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무슨 말씀- 특별회계 이 부분은 시정을 해서 다시 자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일반 설명서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유수율 제고 블록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보겠습니다. 이 유수율 그 블록 시스템 이 블록화해서 관리를 하나 보죠? 아,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68개의 블록에서 신규 7개의 블록을 추가하신 것 같은데, 이거 장소가 어딘지 그냥 대충 이야기 들어도 될까요? 블록 시스템은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좀 작성해서 한 75개가 되고요. 그 북부 지역 뭐 배수지별로 좀 돼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부 21개, 남부 36개, 서부 18개 블록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얘기해서 하시게 되면 한 중블록 정도 되는 거고요. 소블록으로 나뉘어 들어가면 또 소블록은 더 잘게 좀 쪼개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새로 만들어질수록 블록이 자꾸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그냥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블록도 변경을 하는 관리가 사업입니까? 돼야 되는 사항이고 블록 고립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 예산서 특별하게 예산서 보니까 유수율이 그 표기에는 전년도 유수율이 90%에서 88.5%로 좀 줄은 걸로 돼 있는데 그게 틀린 건가요? 이제 공업용수를 포함했을 때하고,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공업용수를 일반 용수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88점, 예, 88.5%가 맞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전에 유수율이 좋았었던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상위권에 있는 건 맞습니다. 상위권에? 그 아래쪽 같은 지방은 뭐 40%짜리도 나오고 합니다. 그 49페이지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용역 사업 보겠습니다. 이 신규 사업이긴 한데 이게 5년마다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어떤 지하 안전 관련에 예, 관한 예. 특별법에 의거해서 예, 그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뭐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저희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즉시 조치를 해야 그럴 되는데 안 그러게 되면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에는 이건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하십니까? 아, 저 그렇게 되면 저희 누수복구 예산으로 누수복구 일단 예산으로. 예, 집행을 합니다. 이게 이런 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긴급 사항이 발생이 많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수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도 같은 경우는 터지게 되게 되면 공급이 생기게 되면은 물이 지표로 올라오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지표 투과레이더 그 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긴 하지만은 수도하고는 좀 안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되면 법 개정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엔 꼭 할 수 없이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거는 뭐 법이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수도 쪽하고는 조금 맞지 그렇습니까?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런 건 뭐 중앙부처에 좀 네, 네, 그렇게 좀 하게 건의해야 되지 않나요? 네.
하수과 유천동 일원 배수 설비 정비 공사 8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 마을 주민분들의 그 민원 주민 수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현재는 어떻게 하수 처리가 되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우호수 분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그 영화적으로 예. 그 잔여 사업 빠진 데고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20가옥 정도 된 사업량이 20가옥 정도. 급한 거죠, 이거는. 그 다음 장을 보면 팽성읍 추팔단지 하수관로 정비 공사도 뭐 전에 유천 이거하고 비슷한 사업이긴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기존 예산 집행이 전혀 안 돼 있죠? 금년 연말에 내년도에 다 몰아서 집행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평택시 그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4단계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계속 사업이죠?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죠? 그건 용역인데요. 네. 지원 사업입니다. 설계를 해서 국비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용역 사업. 네네. 정비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그 설계 용역 사업이에요? 설계를 해서 예. 그 설계 끝나면은 국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비 신청을 네네. 따로. 네. 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1단계, 2단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는 왜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3단계, 4단계로 그게 나눠져 3단계, 있어가지고요. 예. 1단계, 2단계는 시행을 하고 있고 3단계, 4단계는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하수관로 포승 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실제 하수관로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네네. 용역이 아니고. 네. 이거 그 전체적으로 이 하수 관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수도도 네네. 마찬가지지만 하수도 특히 이게 예산이 뭐 적잖이 들어갈 것 같아요. 계속.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특별회계 이기 때문에 수입 지출이 다 맞아야 되긴 하지만 조절도 또 한편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특별회계 예산안 그 뭐 어차피 사업 운영 계획에서 5페이지 상수도 사업 운영 계획 총괄 좀 잠깐 보겠습니다. 1년 생산 및 급수 계획 보면 1년 총 생산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년도에 87,561.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지금 전년도 말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예상은 어떻습니까? 생산량이 그러니까 급수량이죠. 예상 급수량. 지금 예상 수량은 뭐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전년도 거는 12월 31일 기준이고 이거는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3개월 정도가 좀 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생산량 자체는 이거보다는 더 늘어나면 늘어나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왜 제가 여쭤봤냐면 일일 평균 생산량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연간 총 급수량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래서 저는 연간 총 생산량도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이게 그 하수 처리 그 늘은 거에 비하면 이 상수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수도 요금하고 인상분하고 조금 연관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일평균 생산량을 보시면요, 이게 이 공업용수가 포함이 돼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공업용수하고 일반용수하고 좀 분리해서 좀 그렇게 좀 뭔가 하도록 돼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공업용수 이번에- 사용량하고 일반 시민분들이 직접 사용하는 거하고는 엄연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같이 합쳐져 버리면 사실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 10월 아니, 달에 죄송할 건 과 아니고. 분리가 되면서 저희가 거기까지 신경을 좀 못 썼고요. 그러게요. 말씀하신 그래서 거가 다 공업용수하고 일반 옳으신 용수하고는- 말씀이라 생각하십니다. 예, 그래서 분석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공업용수가 포함됐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혼돈스럽겠죠, 분석 자체가. 그 하수도 사업 운영계획 총괄 좀 보겠습니다. 그 상수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하수도 그 사용 총 인구수 62만 9천 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산출 근거가 어떻게 이렇게 잡히죠? 62만 9천 명으로? 산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요거는 저희 청주시 인구에다가 그만큼 미군하고 이제 같이 좀 산정한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자료를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 저는 이제 산출 근거가 지금 현재 근 60만에 육박하고 있고 주한미군하고 뭐 등록 안 돼 있는 그런 외국인 가족들하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추계가 정확한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한 미군 쪽도 있을 뿐더러 또이 삼성전자 네네. 반도체 공장 현장 인력들 포함하고 하면 상당히 더 많을 것 같은데 또 외국인 근로자들 그렇죠? 아, 네, 등록인 의원님 말씀하신 하면 이거는 상하수도 사용 총 인원을 산정 뭐 산출 근거가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평택 이게 현실에 맞는 그 사용 인원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 인구 플러스 모든 그 거주하는 인구를 다 잡아주면 저희는 가장 좋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인구를 잡아주게 되면 물 사용량, 배분량도 또 늘어나게 되는데 저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인구에 대다가 실질적으로 뭐 군인들이 아니라 군속들 몇 일부만 잡아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잡을 수 있는 인구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인구수에 대해서 계속 좀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이것도 같습니다. 허가 사항입니다. 예, 수도정 기본계획이나 할 때 그 인구수에 잡아주질 않고 있는 저희 부분인데. 지자체에서는 인구수가 많이 잡히는 게 유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수도 배분량도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건 좀 강하게 예.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출 근데 근거도 저희뿐만 정확히 아니라 다른 제시하고. 시군도 근데 어떤 게 문제있냐면 줄어든 시군은 또 더 문제가 더 되니까 거기선 또 반발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 지자체는 유동 인구가 일단 굉장히 많고 그렇죠. 등록 인구가 이제
등록 인구수가 이제 오차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연간 총 하수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일일 평균 하수 발생량 같은 경우에 하루 발생량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순 비교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7.7%가 더 증가가 됐고 한 사람이 하루 하수 발생 평균량이 44.5%로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 하루 이 발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늘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하루 하수 배출량을 44.5%나 많이 배출할 수가 있을까? 이게 자료가 맞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었어요. 이건 한번 확인 어떻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수 발생량이 폭발적으로 늘면 오롯이 다 우리 그 지자체의 부담이 엄청나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하수 발생량을 좀 줄이는 뭐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어떠한 좀 뭐 분담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뭐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시민들에게 하수 발생 좀 줄일 수 있는 대시민 홍보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숙과장님? 예. 늘고는 있는 건 맞습니까? 많이 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하셔야 네, 된다 네, 이런 거는 네. 그렇죠. 제가 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간과하지 마시고 상수도 하수도 관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면적으로 조금 보수를 좀 해서 다시 좀 자료를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완방을 찾아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먼저 분예산 사업 설명서로 가겠습니다. 짤막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가압시설 전기료 및 통신료 내역 예산 현황 보니까 이게 원래 올해 분예산에 이제 12억을 책정을 했었는데 이제 추경에서 4억 5천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뭐였었죠? 저희가 요거는 이제 고도 가압장을 이제 운영함에 따라서 이제 계산됐던 부분인데요. 이제 고도 가압장이 이제 미운영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이제 감액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 요구액을 지금 13억으로 잡으셨는데 이제 운영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금 올리신 건가요? 예, 고급 그렇습니다. 가압장 운영 요금이 한 5억 5천 정도 되고요. 소규모 가압장이 36개에서 40개에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9페이지 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요구액이 좀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증감사유에 보면은 이제 제초비용 증가라고 지금 1억 5천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제초작업 지금 39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업량에서는 4회라고 나와 있고요. 40페이지에 산출 내역에 보면은 3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일단 3회가 맞고요. 네. 제초 작업에 포함되는 게 전에는 제초 작업만 했는데 뭐 고사목 제거라든가 전정 작업 같은 걸 좀 포함해서 좀 1억 5천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게. 제초 작업은 우리 저기 손한명 의원님께서도 워낙 강조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제거에도 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67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 기술 진단에 따른 시설 개선 사업인데요. 뭐 근거로도 수도법으로 나와 있고 이제 필요성에도 나와 있어요. 5년마다 이제 수도 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2016년도 그 송탄 유천 정수장 기술 진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2016년이면은 지금 날짜로 계산을 하면 거의 7년 전에 이 기술 진단이었는데 그러면은 5년 주기로 한다는 가정하에 그럼 이거는 지금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뭐죠? 예, 2021년인데 아마 여기 이제 오타 같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16년도에 했고요. 21년도에 그 기술 진단을 완료를 했습니다. 보수 대상 시설물이 선정이 결과가 됐는데 요거는 5년 이내 보수를 완료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정수장은 운영의 특성상 정수장을 세우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을 좀 모아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거로 이렇게 좀 잡아놨습니다. 예. 끝. 자꾸 오타만 자꾸 죄송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뭐 다른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지적 사항이긴 하는데 이 부분 좀 꼼꼼하게 디테일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하수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에 하수도 시설 유지 보수용 자재 구입비인데요. 지금 2천만 원 책정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역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자재들이 교체율이 좀 어느 정도 되나요? 매년마다로 봤었을 때. 교체율은 지금 저희 구입 물량 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고도 있고요. 그래서 광고도 매년 있으시고요. 이 정도는 구입을 해서 비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매년마다 비슷한 수치로 지금 그 교체 또는 이렇게 파손에 의한 교체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글쎄요, 뭐 집행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이 예산도 작년하고 지금 똑같이 나와 있고요. 예. 그러면은 교체된 맨홀 뚜껑들은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그 철물 같은 거는 고제 처리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물량은 좀 어느 정도 되세요? 혹시 산출 가능하세요? 지금 648 같은 경우는 36조가 있고요. 30조가 있고요. 비물맞이 같은 경우는 한 60조, 한 100조 정도 있습니다. 비물맞이 사이즈로 해가지고요. 이제 산출 내역에 하신 거는 이제 매년마다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그 수량으로 해주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전체적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될 좀 필요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에 하수처리 시설 개선 보완 사업입니다. 일단 작년보다 지금 대상 시설이 2배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뭐 16억 5천에서 지금 30억으로 늘었고요. 근데 집행률이 지금 35%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의원님, 그 10월달 기준 31%고요.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거의 한 90% 이상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로 해서 90%요? 예. 근데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기술 진단을 5년마다 하는데요. 악시 진단하고 그 개소수가 63개소에서
지금 123개소로 늘었습니다. 진단 결과에. 이게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31%에서 지금 네. 35% 되어 있고 연말까지 이제 90%로 이제 올리신다는데 예. 이게 그렇게까지 급등하는 그 이유가 뭐죠? 저희가 집행하는데요. 좀 시간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연말에 지금 많이 집행하는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이게 저기를 하시는데? 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그 관리 대행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또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자료 취합하고 그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 저기 늘어난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해서 시공 저기 일자라던가 네네. 네, 이런 것 보수 일자라던가 이런 부분 좀 자료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산수 의원님이 질의한 거 잠깐 보충 질의하면 아까 그 113페이지 그 하수도 시설 유지 보수용 자재 구입비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고정적으로 그냥 2023년도 매입한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매번 그냥 고정적으로 네네. 그냥 이렇게 하는데 아까 남아 있는 걸 봤을 때 예. 맨홀 뚜껑하고 빗물맞이 등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도로용 뭐 맨홀 뚜껑이나 도로용 맨홀 맨홀 뚜껑 오수하고 우수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리해서 이게 지금 얼마나 아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나눠가지고 좀 자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그것 좀 해서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아까 요거 수거해가지고 뭐 저기 뭐 철물인가 뭐 이런 거를 저기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수입으로 잡나요? 어디 쪽으로 해서 수입을 잡죠? 잡수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잡수입으로 잡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게 예. 정확하게. 이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게 다 철 구조물이기 때문에 기본적 이게 매년 이게 소요되는 게 이 정도까지는 소요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근데 계속 똑같은 양을 계속 해가지고 자재를 계속 비축을 해놓는 것 같아요. 전년도도 보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그냥 계속 10조, 5조, 20조, 20조, 250조 이렇게 똑같더라고요 한시.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자재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진돼 있는지 기본적으로 파악이 안 되세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좀 이것도 형식적으로 계속 예산 책정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물량을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자재든 여러 가지가 이제 이게 많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을 해서 좀 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그 111쪽 보면 이제 민간인 부상 치료비하고 그 119쪽에 이제 하수 시설물 소송 관련 배상금 해가지고 그냥 책정을 500만 원하고 저기 5천만 원인가? 이게 기존 예산하고 계속 똑같이 동일 금액으로 계속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이게 부상 치료비가 지급이 됐나요? 올해는 현재까지 집행된 게 없습니다. 그 전년도는 어떤가요? 그 전년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계속 이렇게 책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굳이 이렇게 책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이런 발생이 되면은 따로 지급할 수 있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 용도가 없나요? 이거 말고는? 예, 다루는 항목이 없어가지고 이제 예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그럼 삭감을 하셨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추경에서는? 추경에 삭감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했으면 네. 계속 없는데 이건 어떻게 용도를 어떻게 쓰시나요? 그러면? (500만 원하고) 그다음 소송 관련 배상금도 5천만 원 세우셨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예, 이게 소송 없으면 이것도 관련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이게 같이 연계해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부상 그 시설물에 의해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소송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거기에 따른 배상금 아니면 치료비를 지금 산정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걸 갖고 계속 갖고 왔는데 추경에서도 반영을 안 하셨다. 이제 이런 게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지금 얼마 안 됐어. 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의원입니다. 우리 박천수 소장님, 올해 그 평택 시민들 깨끗한 물 공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네, 됐은 대로 제가 질의하시는 거는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이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좀 쉬시게요. 알겠습니까? 네. 수도기과장님 대답이 없으시는데? 네. 수도기 네, 알겠습니다. 수도기과 보면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어요. 나눠졌죠? 책 보셔야 아십니까? 자본적 지출은 어떤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원인자 부담원 사업이 네. 대부분 다 수익적 지출은요? 수익적 지출은 아까 얘기했듯이 급수공사비라든가 그 대조공사비 뭐 이런 그런 거를 포함합니다.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그 수도관 파열돼서 그 누수공사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약 한 550건, 9월 30일 기준으로 한 550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0건에 예를 들어서 그 누수공사 그 지출액은요? 공사비 지출액은 대충 지출액은 약 한 20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2020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네, 22년도에는 총 예산이 한 45억이었고요. 발생 건수는 784건, 그리고 집행액은 33억 5천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1년도에는 44억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건수는 916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건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한 20억 정도 지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돈 지출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죠? 당연히 지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셨나? 이게 건수가 많을수록 사실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죠? 아깝기도 하고. 그 최고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노후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후관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 가장 많이 파손되는 게 20년 이상 된 게 가장 많이 파손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쇼인트관이 문제가 되고, 특히 서부 지역 같은 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염도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 재질이 어떤 재질이죠? 관 재질이? 300mm 이하는 PVC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300mm 이상은 강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조인트관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용접이 기본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 요즘에 가끔 그 누수 현장을 제가 목격하고 뭐 저도 이제 그 관련 과에다가 전화도 해놓은 적도 있고 그랬는데 뭐 조인트 이탈로 인한 누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인트 이탈. 네, 절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조인트라는 부분이 연결 부분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탈된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가 좀 안 가가지고요. 관과 관을 조인트로 연결하고 볼트로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 고무 바킹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 볼트가 수도관의 그 수압에 의해서 유격이 생기면서 이 진동에 의해서 볼트 나사가 풀려요? 없어져 버리거나 풀려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진동이 심해요? 기본 송수관은 7에서 8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7에서 8 정도 수압이라고 하면 물이 한 80m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볼트 재질은 서스 볼트 쓰시는 거죠? 녹 안 나는 거. 녹 안 나는 거로 쓰긴 아마 그 주물 형태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거를 쓰진 않습니다. 주물 형태는 강해서 깨지는 거고 예, 예. 철이 근데 깨지는 거고. 지금은 한 4년, 5년 전부터는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조인트 이탈로 인한 누수라는 게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볼트 예를 들어서 뭐 직경을 얘기를 하면은 3.5mm, 6.5mm, 뭐 5.5mm 되고 6.5mm 보통 한 7, 8mm 정도 이 수도관 쓰는 거는 7, 8mm 정도 몇 mm 쓰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정도 볼트 하나가 견디는 무게가 몇 톤씩이에요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 이 볼트가 채워주는 게 사실은 뭐 4개 채워지고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 여러 개가 채워지잖아요. 최소 뭐 12개, 15개, 많은 건 20개 이상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의 압력에 의해서 2개만 풀려도 사실 누수가 발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를 사실 인식하게 된 게 한 5년 전부터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시군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달 제품에서도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다른 우리 경기도의 다른 시군도 우리 평택시하고 같은 비슷한 동일하다고 좀 보시면 분야라고 예. 보나요? 뭐 관이 노후돼서 어쩔 수 없이 연식이 오래돼서 뭐 부식이 돼가지고 터지고 그러는 건 이해가 가는데 볼트가 풀려서 조인트에서 누수가 된 조인트 이탈로 해서 누수가 된 건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바퀴가 볼트가 지금 6개로다가 구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풀린다고 생각을 해보셔봐.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아마 그 전에 시공한 사람이나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는 저희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수가 되고 나서 확인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고요. 근데 뭐 전에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받았을 때 뭐 5기 아까 강정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5기 목록이 몇 건이 있어요. 제가 한 건만 뭐그 건변이 다 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서 한 건만 제가 대표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팽성 이배수지 건설공사 원래 그 2023년도 예산액이 얼마 있었습니까? 23년도 네. 23년도가 55억이 되겠습니다. 총. 23년도에 올해. 55억. 예. 24년도 예산액은요? 24년도에 40억이 되겠습니다. 40억이죠. 근데 얼마로 수정했습니까? 예? 수정이 얼마로 됐어요? 수정. 금액 수정. 아 모르세요, 과장님? 수정한 게 없는데요. 아, 여기 저희가 자료 받은 거는 35억으로 수정이 됐어요. 35억이 시설비가 있고요. 40억에서 35억. 35억은 시설비가 되고요. 감리비가 5억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 자료집을 인쇄 제작을 할 때 어디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만드나요? 어디서 만드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상한수사업소 자체적으로. 이게 숫자 하나에 몇 억씩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실. 근데 페이지 수로 따지면은 뭐 이렇게 많은 페이지 수는 아닌데 금액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되고 이런 오타 수정 건이 해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 뭐 기본적인 거는 저희 직원들이 이제 불찰이고 실수인 거고요. 그거 뭐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라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 하나에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치가 되니까
다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 하겠습니다. 예산서부터 시작을 해서 본 예산 뭐 이렇게 해서 잘 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도계획과장님 대답 늘 안 하시네. 네. 이 2024년 본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과의 노수도 계량기 교체 사업 예산이 있어요. 이게 2023년도에도 14억 2,500 예산을 소비를 했는데 이 액수가 해마다 비슷해요. 그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비가 네,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네, 건가요? 어떻게? 수도 계량기 구경별로 틀리는데요. 50mm 이하는 8년, 50mm 초과는 6년 법으로 돼 있습니다. 50인. 네? 50mm. 네, 50mm. 8년, 6년, 8년. 예, 예. 그럼 앞으로 교체할 게 지금 그럼 이쪽 수량이 나와 있어요? 예, 저희가 올해 이게 내년에는 2025년에는 8,940 정도 하고 26년도에는 7,138개 정도, 24년에는 7,712 정도 계량 수량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 수도 계량기를 교체해 줄 때 그 계량기 이용 이런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구가 쓰는 경우가 있고 한 상인 가구마다 쓰는 경우가 있고 근데 여러 가구 이렇게 쓰는 그런 계량기의 문제가 뭐냐면 그 상수도 요금 징수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건물주께서는 돈이 들어가니까 개별적인 계량기를 이렇게 설치해 주는 걸 좀 회피를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가 이제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관까지 대관까지는 시에서 하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층별로나 호수별로는 이 사제 계량기를 통해서 설치하면 그 주인님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다가 신설 꼬마 계량기를 요청을 하면 그 각 가구별로 또 측정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상업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급수 조례에 따라서 뭐 몇 개 이하만 설치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몇 년 작년인가에 아마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수량에 관계없이 계량기는 다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내부 배관이 일정 규모가 된다고 하면은 계량기 값만 납부하시면은 개별적으로 설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예전에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이 체납액은 관리과죠? 예, 올해 현재 체납액 혹시 아세요, 과장님? 예, 현재 16억입니다. 네. 상수도가 한 10억 8,500 되고 하수 체납액이 5억 3,9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2022년 체납액도 좀 있어요. 2022년 체납액 예, 2022년 이전 겁니다. 이거 몇 년까지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5년까지입니다. 5년 지나면은 시효 말소 처리. 말소 처리하죠. 그럼 현재 이게 미납액이 얼마 정도가
실효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 거는 저희가 이제 부가가 1250억 정도 돼서 이제 징수가 21억, 체납이 16억, 징수가 이제 나머지 수납이인데요. 그래서 현재는 체납이 많은데 저희가 요거는 당해년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 동료하고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99%, 99.9%를 수납하고요. 당해년도는 한 90% 정도 수납해서 계속 동료하고 단수 조치하고 그다음에 압류 조치해서 한 저희가 6회 정도까지 그게 거의 다 수납이 되면 한 0.1% 정도 체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체납하는 그런 저기 뭐 가정집이라든지 상가 쪽이라든지 뭐 공장 쪽이라든지 어느 쪽이 많이 있습니까? 체납의 유형이? 예, 공장은 거의 없고요. 이제 보통 집합 건물이나 이런 건물이 많은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여러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관으로 연결돼 있고 그거를 주인이 이렇게 사용량에 따라서 부가 이제 돈을 걷어서 납부를 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냥 이사 간 분도 있고 이제 돈을 내시는 분도 있고 안 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그거를 다 납부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체납이 발생하고 저희가 이제 체납 동료를 하고 단수를 하려면 그 돈을 내신 분이 또 반발을 해서 예, 그래서 그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세입자 중에서 집주인은 수도료를 납부하고 가야 되는데 그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체납이 발생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그 상하수 사업소가 특별회계인데 그러면은 올해 일반회계 자금 얼마나 혹시 차용했습니까? 차용한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전입금으로 받는 겁니다. 전입금으로. 네. 얼마 정도나? 올해가 한 230억 좀 넘는 거. 그렇게 많이 부족해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매칭 사업비가 전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하수과 쪽에서 이제 일부 이제 저기 받는 부분이 있고 전부 그겁니다. 이게 체납액이 16억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죠? 물값으로 톤당 물값으로 따지다 보면은 예, 그거는 16억 정도면은 대충 몇 톤 정도 물값 될까요? 16억 지금 저희가 톤당 690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나누면은 230만 톤. 우리 일일 물 급수량이 몇 톤이에요? 일일 최대로 썼을 때 한 27, 8만 톤 정도까지 사용합니다. 그럼 며칠 정도 우리 평택 시민이 며칠 정도 쓸 물량값을 지금 회수를 못 하고 있는 건데. 한 10일 정도.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당해년도가는 최고 이렇게 많습니다. 16억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체납 동료반을 저희가 2개반을 운영하고 직원 10명하고 저기 공무직 30명을 통해서 1년에 3분기, 상하반기, 말기 이렇게 해서 체납 2회 그다음에 저기 단수 조치 3회 때는 하고 5회 때는 이제 예고를 하고 5회 때는 단수를 하고 6회 때는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례는 어떤 복지원에 단수를 요청해서 2천만 원 거둔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체납이 한 3억 정도 올해 말까지는 회수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저히 줄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최대한 빨리 그 체납 징수를 좀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과 한 가지만 더. 급수전 폐전공사 예산 있지 않습니까? 급수전 폐전공사. 이게 왜 올해가 2023년도가 본예산이 6,400만 원이고 추경이 1억 2천이에요? 본예산보다 추경이 배로 늘어났는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량기 폐전에는 그 비용 저희가 이제 폐전 각종 신도시 개발이나 이렇게 구도시를 신도시로 하는 데나 뭐 이제 수도를 안 쓰시고 이제 건물을 새로 짓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이 예측을 해서 하는데 이제 그게 폐전 급수가 느는 경우가 또 갑자기 느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추경 더 세워서 신청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8,400만 원이고 내년 요구액이 2억이고요. 맞습니까? 예. 수도 계획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그 내용 아시죠?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진이하고 은살리하고 두 군데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진이면 쪽에는 비료, 농약 뭐 이런 공공시설 관리비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은살리 쪽은 뭐 가전제품 쪽을 또 지원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게 지원 사업이 틀리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면은 전체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고요. 네. 그 4km, 뭐 7km, 뭐 이런 14km 기준이 있습니다. 공경설립 승인지역, 공경설립 제한지역 이런 게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4km 이내에 있는 은사님만 포함이 되니까 거기 가전제품까지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얘기하면 공경설립 승인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 지원하는 규모가 좀 작습니다. 노루래는 비료 농약이 좋은 거예요? 가전제품 쪽이 좋은 거예요? 지원받는 입장에서 가전제품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전제품은 일단 250만 원 정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럼 1가구당 얼마 정도? 예, 250만 원. 250만 예, 원. 그래서 보호구역 예, 지역 내에만 해당이 되지 딴 데는 해당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한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총 몇 가구 정도? 저희가 그 비료 지원은 한 220농가 하고 뭐 농약 차액 144농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따로 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7가구. 예. 해마다 25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해준다. 그럼 앞으로 그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진이천 상수원 보호구역을 이제 해제하겠다는 그런 예상 그런 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제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아니 소장님 가만히 과장님한테 지금. 여기서 언급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난해한 내용이라 사실은 물적인 측면만 말씀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적인 측면으로 말씀만 드리면은 저희가 배분받은 물량 총량 44만 4천 톤 중에서 15,000톤은 뭐 큰 물량은 아니지만은 그 물량에 대한 정확한 확보 대책도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도 저희가 요청한 부분은 약 15만 톤을 더 추가로 좀 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5만 톤을 확보를 하게 되면 2040년까지 평택시가 추진하는 모든 개발 사업은 다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1만 5천 톤뿐만이 아니라 물적 측면으로서 향후 40년까지 필요한 물량을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측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네.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 용인 쪽에 방류 물량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세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그냥 가만히 그냥 해지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센티브 요구를 해야 될 그래서 요구를 저희가 물적인 측면은 15만 톤을 요구한 거고요. 사실은 15만 톤이라는 물량은 굉장히 큰 물량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지자체도 15만 톤을 배분받은 건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지금 요청을 하는 그러니까 상황이고요. 15만 톤을 무료로 다 우리가 평택시에다 공급을 해달라 그런 요구죠. 저희는 무료라기보다는 유료도 괜찮으니까 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없으면 개발 계획이 승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만 확보한다면 다른 시군보다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그쪽에 대해서 지금 15만 톤에 대한 물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금 수자원공사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권자는 환경부 장관입니다. 환경부 장관. 예,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환경부에서 15만 톤을 줄 수 있는 물량은 없고요. 단 1,000톤도 줄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평택시.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해수 담수화 사업을 15만 톤을 해서 삼성에 공급하고 삼성에 들어가는 원수 중에서 15만 톤을 우리가 받아서 정수해서 시민에 공급하는 안으로 환경부에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죠? 그게 안 되면은 다른 개발 사업들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그런 상황을 무조건 시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그 시장님은 물 걱정 안 해보시는 것 같던데 우리 과장님이 워낙 유능하셔서 그런가 물 공급하는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그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누수공사 비용이 내년도 요금이 35억이고 올해 본예산 추경까지 35억을 썼고 내년도 35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평택시에 상수도 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누수공사 현장에 출동해서 보수 작업을 빨리 하고 뭐 교체 공사든 뭐 이렇게 해서 몇 개 업체가 등록돼 있죠? 총 12개 업체고요. 그 개소수는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타 업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끔 이제 불만의 그 목소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평택시에서 그 업체만 일괄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억나시죠? 제가 한번 드리는 거. 평택시 상하수도과에서 좀 문호 개방을 해서 좀 문턱을 낮춰가지고 타 업체도 조금씩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뭐 방법을 좀 연구하고 계십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12개 업체가 선정이 돼 있고요. 다음번에 할 때 저희도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좀 더 넓히는 방안도 지금 검토는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며칠 전인데 수도가 좀 많이 터져가지고 12개 공무소 갖고도 부족한 일이 좀 생겼었습니다. 밤에. 뭐 그런 거 보면은 조금 더 역량 있는 업체들을 더 확보하는 게 저희한테도 이롭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가능한 거죠? 그렇게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업체도 네. 좀 협력 업체로서 그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죠? 수도계획과는 과장님이 어느 지금 그럼 수도시설과장님은 어떤 업무 하시는 거예요? 시설과장님은?
일단은 수도 공급을 위한 기반 시설을 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배수지 건설 뭐 그다음에 주요 배수지나 그 송수관로, 배수관로 그런 것들 하는 겁니다. 그 해수와 담수소 프로젝트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가 하나 더 증설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33쪽에 보면 가압시설 전기료 및 통신료가 예산이 있어요. 예. 올해 추경에서 4억 5천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공업용수 고독 가압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고독 가압장을 가동할 걸 전제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 가동을 안 하면서 감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가동을 현재 안 예. 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내년에는 이제 13억 정도 전기 통신료를 지출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배수지 공사는 다 100%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고 있는 거죠. 시비 부담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대부분 한 80% 정도는 원인자 부담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 먼저 어디죠? 그 죽백동인가 거기가 월곡 배수 월곡,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 거기 지금 그 상판 쪽에 그 조경 예, 예. 거기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일단은 제초 작업은 얼마 전에 마무리했는데요. 그 고사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지금 가자 보수를 요청했었는데 시공사 쪽에서 내년 봄까지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내년 봄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네요. 내년 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보수 공사비는 누가 부담해요? 아니 그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시공사에서? 만약에 그쪽에서 하자를 하지 않게 되면 하자 보증금 찾아서 보수하면 됩니다. 그건. 아직 그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그 제가 올해 봄에 아마 올해 봄이죠 소장님? 올해 봄? 여름입니다. 여름인가요? 그 꼭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하수과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텔 공사가 평택시에 몇 프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혹시 아세요, 과장님? 비텔 공사. 아, 예. 지금 시내 지역은 대부분 뭐 몇 군데 빼놓고 거의 다 분리식으로 다 정리가 됐고요. 지금 농촌 지역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포승 쪽이나 그쪽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몇 프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몇 프로 더 공사를 하고 현재는 몇 프로 그 비율 데이터는 아직 예, 프로테이지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 이화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 그 총인 처리 설치자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설치를 다 끝내고 나면 수질 개선이 얼마 정도 이게 다운 될까요? 그게? 이제 그 인처리 시설인데요. 네. 이제 그 방류소 수질 기준 이하로 지금 떨어뜨릴 0.1 정도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물이 저기 배달의 저수지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예, 예. 이화 하수 처리장에서 정화시켜서 다시 배달의 저수지로 네. 올리는 거죠?
지금 배달의 저수지 수질 급수가 지금 한 4급수 나온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4급수? 예.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뭐 한 2급수까지 내려오나요? 아, 배달의 저수지는 이 총이 나고 올라가는 건 별 저기가 없을 것 별게, 같습니다. 네. 그 예산은 하수 정말 처리장 뭐 해가지고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수질 평택시에 지금 통북천 수질이나 이런 부분이 수질 개선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답변 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통북천 하천 수질 개선이 되려고 그러면 저희 이제 뭐 하수처리 정물에서 나오는 물은 저는 미비하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쪽 내려가는 물에 대한 이제 뭐 정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환경 쪽에서 전체적으로 좀 초발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은 내년도까지 아마 2급수를 목표로 해가지고 아니 25년도까지 2급수를 목표로 해가지고 아마 환경국에서 추진하는 걸로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건 제가 그쪽 부장과 연락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2급수까지?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통북천 수질이 좀 빨리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갈수록 더 수질이 악화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물 색깔도 좀 굉장히 짙게 변하고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까? 예. 하여튼 상하수도 사업소 같은 경우는 뭐 지방, 직영, 기업, 특별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가 직접 직영하는 이런 체계다 보니까 이제 특별회계의 회계를 좀 하는 부서인데 이제 아까 이은하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일반회계하고 뭐 공기업 특별회계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일반회계를 하는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도비 전입금이라든지 그 이제 매칭 사업비를 CB에서 이제 부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이고 이제 부족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보면은 이제 특별회계다 보니까 수입하고 지출이 이제 있는데 영업수익이나 영업외 수익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출이 상수도 관리본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그게 만약에 이제 자본적 수입 대비 자본적 지출액이 부족됐을 경우에 발생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올해가 얼마죠? 결산상으로는 부족 금액은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 대비 부족 금액을 지금 제가 얘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한 251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은요. 그러면 만약에 이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 부족 부분 같은 경우는 뭘로 채우시죠, 그걸? 지금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일방적으로 받은 거는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지원해주고 저희가 감액분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100억인가 이제 받은 게 저기고요. 우리가 이제 요금을 감면해줬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충 받았던 게 그게 전부인 걸로 알고 있고 여태까지 뭐 저희가 수입 지출 저기 해가지고 뭐 적자가 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적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직점정 상업사업소에서는 특별하게 자체적인 수입과 지출 갖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 좀 어려움이 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한편은 들어요. 아까도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다 보면은 이 하나하나가 좀 디테일하게 좀 돼야 되는데도 부분에도 불구하고 조금 수치상도 안 맞는 경우도 많고 불필요한 편성도 좀 하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이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를 지칭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공문서라는 거는 이 수치 예산은 정확해야 되고 그 정확함이 없으면 저희들이 암남 심사해봐야 의미도 없어요. 잘못된 문서 갖고 심사해가지고 핸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타 지방 의회를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의원님은 이 잘못된 예산서 갖고는 심사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냥.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서만큼은 진짜 이 세금에 대한 거를 갖고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기입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단순 오기 같은 경우 상관없는데 단순 오기를 뛰어넘어서 전혀 맞지도 않는 예산서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걸 갖고 좀 뭐 앞으로 뭐 과장님, 뭐 소장님은 좀 올해 퇴직을 하시지만 이제 과장님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좀 잘 심도 있게 관련 부서를 이끌어 가시는 부서장님이니까 그런 걸 갖고 잘 좀 저기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혹시 의원님들 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 소속안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 사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